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건강 상식 중에는 사실 영양소의 잠재력을 절반도 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습관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꼽히는 브로콜리가 그렇습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초장에 찍어 먹는 것,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즐겨 드시는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익숙한 조리법이 브로콜리의 핵심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을 우리 몸이 거의 흡수하지 못하게 막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아주 간단한 방법, 바로 이가루 한 스푼을 더하는 것만으로 파괴되었던 설포라판 성분을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브로콜리의 진정한 가치를 100% 누리는 가장 현명하고 과학적인 섭취 방법에 대해 차분히 그리고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우리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특히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를 통해 그 항암 효능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브로콜리는 단순한 채소를 넘어 건강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처음부터 설포라판이 완성된 형태로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브로콜리 안에는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전구체와 미로시나아제라는 분해 효소가 서로 다른 세포 구역에 분리되어 존재합니다. 이 두 물질이 만나야만 비로소 강력한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으로 전환됩니다. 마치 두 개의 약품이 섞여야만 약효를 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둘은 언제 만나게 될까요? 바로 브로콜리의 세포벽이 파괴될 때입니다. 우리가 브로콜리를 씹거나 자르거나 으깰 때 비로소 글루코라파닌과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만나 설포라판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바로 데치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설포라판을 만드는 핵심 열쇠인 미로시나아제 효소는 안타깝게도 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미로시나아제는 섭씨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급격히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100도에 끓는 물에 브로콜리를 단 1분만 데쳐도 이 효소의 80% 이상이 활성을 잃게 됩니다. 효소가 파괴된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을 만들어낼 능력을 상실합니다. 아무리 그 안에 좋은 전구체인 글루코라파닌이 풍부하게 남아있더라도 그것을 설포라판으로 바꿔줄 열쇠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 귀한 성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재료는 가득한데 요리사가 없는 주방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중한 설포라판 성분을 온전히, 아니 그 이상으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변화만으로 브로콜리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브로콜리를 조리하기 전 손질하는 방법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브로콜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바로 가열하지 마시고 상온에서 최소 30분, 길게는 40분 정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잘라서 기다리기, 이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렇게 브로콜리를 미리 잘라두면 그 시간 동안 파괴된 세포 속에서 글루코라파닌과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충분히 만나 설포라판을 생성하게 됩니다. 즉, 열에 의해 효소가 파괴되기 전에 미리 설포라판을 만들어두는 매우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둘째로 조리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끓는 물에 직접 담가 데치는 것 대신 찜기를 이용해 쪄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물에 직접 닿지 않는 증기로 가열하면 수용성 비타민과 미네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브로콜리의 식감과 색감도 훨씬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찌는 시간은 3분에서 5분 이내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찌면 설포라판 생성량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으니
아삭한 식감이 살짝 남아있을 정도로만 익혀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잘라둔 브로콜리를 짧은 시간 쪄내면 이미 생성된 설포라판은 보존하면서 다른 영양소의 파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파괴된 미로시나아제 효소를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비법의 주인공은 바로 겨자가루입니다. 겨자에는 열에 강한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잘 쪄낸 브로콜리 위에 겨자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 솔솔 뿌려주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쪄내는 과정에서 일부 파괴되었거나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브로콜리의 글루코라판인 성분이 새로 투입된 겨자가루의 미로시나아제 효소를 만나 다시 한번 설포라판을 폭발적으로 생성해내기 시작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조리 후 겨자가루를 첨가했을 때 설포라판의 체내 흡수율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톡 쏘는 겨자의 맛이 브로콜리의 풍미를 돋우는 것은 물론 영양학적으로도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셈입니다. 겨자 가루가 없다면 생고추냉이나 물을 갈아 곁들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브로콜리도 주의해서 드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고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행히 오늘 알려드린 쪄서 먹는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고이트로겐의 활성을 줄여주므로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 즉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브로콜리 섭취량에 따라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섭취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 설포라판을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첫째, 먹기 좋게 자른 후 30분 이상 상온에 두어 설포라판이 미리 생성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끓는 물에 데치기보다 찜기를 이용해 5분 이내로 짧게 쪄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쪄낸 브로콜리에 겨자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파괴된 효소를 보충하여 설포라판 생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했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품이 가진 본연의 힘을 몇 배나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브로콜리 섭취법이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활기찬 노후를 향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와 노후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